네, 어벤져 전략회 6월 14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자기 일정을 다 취소를 하면서 변호인들을 만나서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고, 지금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두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번 재판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아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 제가 애완견이 갑자기 됐습니다. 언론에 관심을 가지면 희대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에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을 냈다.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이 송금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판결에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정원 보고서에 대해서 왜 무게를 두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제 언론을 보고서 애완견이랍니다. 뉴스타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애완견이. 그럼 저도 갑자기 개가 돼버리네요. 개딸들을 글쎄 말이에요. 좋아하니까 네. 개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칭찬한 이야기였는데. 아주 좋은 해석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 언론을 상대로 해서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정말 강하게 비판한 것은 그만큼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또 안부수와 이화영의 왜 이 내용이 다르냐? 이거는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안부수는 김성태가 오기 전에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김성태가 들어오면서 진술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 시차가 다르죠. 제가 좀 이따 우리 정 변호사님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참 그렇게 본인들이 믿지 않는다, 본인들이 무슨 적폐다 했던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를 그렇게 신봉할 줄은 처음 알았어요. 네네. 참. 아니, 국정원을 안 믿는다고 국정원 정보 사찰까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국정원을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법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재판이라고 하는 건 판사가 주도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하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재판은 뭐냐면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는 어떨 때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건데 왜 검사가 이건 이야기 안 하느냐. 네. 검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판사가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부수 사건에 대해서는 안부수와 관련된 내용만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도 판결도 안부수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거고요. 그다음에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화영 것만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7월 10일에 뭐가 나옵니까? 김성태 판결 나올 그렇죠. 거거든요. 김성태 판결은 조금 또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음. 이런 것들을 법조인인 그다음에 형사재판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재명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유감이다.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고,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 계속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정원 문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45건인가 뭐 그렇게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 제가 네네. 들었는데 그중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국정원 문건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단 제가 딱 보니까 2018년 12월에 국정원 문건이 있어요. 그거는요 좀 더 자세할 때 네네. 일단 좀 저희들이 아껴뒀다가 네네. 나중에 또 그 이야기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조금 이따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 시간에 이런 자세한 어떤 분석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주된 이유는 아마 외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아마 이제 중앙아시아 가신 외교 영향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 아주 특징적인 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27%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27, 혁신당이 11, 개혁신당이 4%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아마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근데 동해가스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분들이 28%, 신뢰 안 한다는 분이 60%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통령이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고 이 뭐 진실성 공방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차기 대권 지지자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22, 한동훈 15, 조국이 5%, 홍준표, 이준석 3%, 오세훈 2%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네요. 자, 그리고요 오늘 제가 참 한 분의 이 돌아가신 한 분의 이 부고를 접했는데요. 참 너무 안타깝고 좀 우리가 배워야 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여러분 정문술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래산업 대표이십니다. 정문술 미래산업 대표이신데 이분이요 카이스트에 기부한 돈만 515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다 기부하셨는데 이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분이 원래 중앙정보부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신군부에서 이제 쫓겨나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무슨 사업을 시작한 일본에 가 있다가 보니까 그때 반도체가 일본에 뜨더란 거예요. 근데 반도체를 검사하는 기계가 전부 다 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와서 그 고민한 그때 어떤 이걸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이 기술자가 30억 주시면 제가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문술 회장이 바로 30억을 입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미래 산업의 태도가 된 건데 그래서 이분이 꽤 많은 돈을 벌었는데 2000년도에는 결국 전문경에 물려주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전 재산을 전부 다 카이스트에 기부해서 지금 카이스트가 가면 이 정문술 기념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정문술 회장이 기부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날 건물 기공식 날 착공식 날 나타나지 않았었대요. 나 이거 하는 일 뭐 사람들한테 별로 알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면 그때 내가 가겠다. 그래서 8년 뒤에 그 건물을 찾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는 또 사모님 이름을 딴 건물을 하나 지어졌고 자식들이 2남 3녀인데 자식들한테는 재산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대요. 다 본인은 기부를 하시고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참 이분은 보면요 몸소 실천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벤처 우리나라 1세대 벤처입니다. 벤처 기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벤처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셨네. 정말 참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쨌든 저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뭐든지 선각자가 있는 거예요. 네. 반도체에는 저런 정문술 같은 분이 계셨고 자동차에는 손희정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 건설에도 마찬가지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이 말로 또 뭐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뭐 말로 뭐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백 명보다 저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신 분이 아닌가. 저는 네. 정문술 회장님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정말로 아껴야 되는 마음속으로 기려야 되는 그러한 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이런 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껏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발전 그리고 또 이런 우리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문술 회장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 마지 않겠습니다. 이분의 뜻을 따라서 정말 우리 후배들이 새로운 기술들 정말 만들어내서 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소위 똥줄이 탄 것 같습니다. 오늘 출두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굳은 표정에 강한 어조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소설이에요. 스토리텔링이 스토리라인이 아주 엉망이에요 라고 하더니만 가만 보니까 이게 상황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마 지금 급하게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제 먼저 거론하면서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대북 송금이 끝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자동 호텔입니다. 이거에 대해 성남지청이 지금 본격적인 수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 살펴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뜬다고 그러니까 이 중진들이 아주 그냥 한 위원장을 그냥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참 이들의 비판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